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바빠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거의 몇 달 만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은 아주 강력한 구속력을 갖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뭔가 되돌리고 싶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뭐 한 번 체결한 계약을 돌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분명히 이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장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제일 소송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승수율 높은 분야이기도 해서 이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네요. 첫 번째는 약정 해제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 안에 약정 해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당사자들이 합의로 약정 해제권을 정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 계약서만 살펴봐도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사항이나 단서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사전에 정해둔 약정 해제권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 사안이 이제 해제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서 해제권을 행사하셔서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 해제인데요. 만약에 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약정 해제권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민법에서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정 해제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대로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 지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계약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혹은 특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의미가 없어지는 정기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없지만 판례상으로도 법정 해제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행 자체는 했지만 이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정 해제를 가능하도록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해제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각 사유별로 요건이 조금씩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을 면밀히 살펴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해제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죠. 이 실무에서 법정 해제는 상당히 많이 다뤄지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정 해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속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계약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이 성취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성취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고 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정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해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는 것도 이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조건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이 구속력에서 벗어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의 취소인데요.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법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착오 취소입니다. 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이 착오가 있고 그런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기 또는 강박입니다. 상대방의 사기나 어떤 강박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 주장을 해서 승소했던 케이스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가 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너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반사회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어떤 당사자의 궁박함, 경솔함, 무경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통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주로 연예인 전속 계약에서 많이들 이용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조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주장되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사유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치밀한 법리나 주장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무효 판결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이외에도 뭐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주로 많이 쟁점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개 사안마다 되게 조금씩 많이 다르니까요. 계약 분쟁의 경우에는 AI를 이용하신다고 하셔도 혼자 하시기에는 정말 역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소송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관련 분쟁은 저의 주력 분야이기도 하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